자,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아침 브리핑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 마감 브리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보면 수급이 탁 튀지는 않아요.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이제 구리 가격을 여러분들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지난번에 아연 가격에 의해서 구리 가격의 신고가, 그리고 오늘 보시면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쪽에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베이다이오 회의 통해서 강력한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미터를 우리가 대충 명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부분들이 뭘까요? 홍콩이에요. 홍콩이라든지 홍콩 지수의 반등,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상당히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 부분들이 커졌을 때도 우리 장중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금융업종이나 증권업종이라든지 은행주 소폭이지만 꾸준한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이런 흐름 부분들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섹터가 가장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제 반등 한 1% 정도 오늘 장중에 이제 반등 부분들을 진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물론 그날 지금 이번 주에 변동성을 확인하는 불확실성 부분들을 확인을 하러 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하방 경직 부분들, 탄탄한 저가 매수 부분들의 인덱스 부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 보면 현물 쪽에서 집중적인 드라이브를 걸 생각보다는 그 종목별로 개별 종목 장세, 지수는 놔두고, 지수는 그냥 어차피 평온하게 흘러놓고 파생 가지고만 단기 매매 부분들 치고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도 1000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은 뭐 200억 정도, 200~3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큰 금액 부분들은 아니죠. 저 정도는 시장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코스닥, 그러니까 지난주에 5일 동안은 150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오늘 보면 또 한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이제 금융주 섹터의 움직임 부분도 예의주시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아연 가격 신고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8월 달에 국내 수출 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 관련된 부분에서 바이오 시밀러 의 상승세가 아주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4% 이상, 5%까지 급등 부분들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그리고 뭐 풍산이라는 종목군은 당연히 오늘 올라가겠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리라든지 아연 가격의 상승 부분들에 따라서 그와 연관된 산업 민감주들은 당연히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통신주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규제 완화 부분, 규제는 완화가 된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25% 선택 약정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으로 인한 주가 하락보다는 원래 처음부터 나왔던 차세대 5G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IoT 산업을 통해서 지금 가입자가 올해 한 100만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리포트에서 체크했던 부분들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들이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주가 반등 부분들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시장은 지수 자체는 답보 상태인데 개별 종목군들, 개별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은 상황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종목군의 반등 부분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죠. 예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은 개별 종목군들 종목 장세예요.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그때그때 치고 빠지고 상승 파동 부분들, 뭐 짧게는 10% 전후, 좀 급하게 나올 때는 30에서 50%까지의 종목 장세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시장 자체가 뭔가 최근 이번 달 8월 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 하면 이런 종목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8월 하순 부분도 들어가면 이번 달에 있을 불확실성 부분 큼직큼직한 두 개가 해소가 된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불확실성이 이번 달 초에는 보니까 되게 커 보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점점점 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도 둔화되고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들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해외 쪽에서 삼성그룹은 투자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화 부분들이 됐을 때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고령화가 됐을 때 그 일반 약품으로 워낙 약가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진입도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한번 발 들어졌을 때 파급 효과 부분도 있다니까 이런 그 보고서로 인해서 오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실적이 밑에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대감까지 반영돼요. 뭡니까? 지난번에 올해 상반기에 보면 IT 전기전자 쪽에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그림 부분과 약간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약 바이오 부분들은 약간 위험자산 쪽의 성향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적도 검증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수 자체가 답보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 서울반도체의 상승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역시 외국인들의 코스닥 400억 정도의 매수 부분들, 이 400억 이상 정도 들어오는 매수 강도 부분들 보면 종목군별은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부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파동 부분들에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라는 코멘트 드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때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처음 투자하시는 투자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 부분들이라든지 변동성 부분이 나올 때 경기 민감주 섹터를 조금씩 분할로 계속적으로 접근 부분들을 하셔도 되셔도 되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여기서 이제 활용 점정 부분들을 찍을 것은 저는 역시 잭슨홀하고 오늘 수요일 정도 8월 23일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두라기 총재의 코멘트 라가 예정이 좀 돼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코멘트를 할지 오늘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기저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추론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추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봤어요. 연준 의장의 코멘트라든지 드라기 총재의 코멘트 부분들은 뭐 자산 축소라든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논의 부분들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경기 성장률 부분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경기 성장률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데 이렇게 경기 성장률 부분들이 양호한데 물가가 지금 좀 낮죠. 물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아직 뭐 논의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성장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낮았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부분들에 쓸 수 있을까 이런 논의 있죠. 이러한 논의 이 내용 부분들은 1차적으로 보면 그 주식시장한테는 좋죠. 왜 돈의 회수 부분들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상황 부분들에도 추가 부양책 부분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시장의 메시지 부분도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좀 계속적으로 추가 업데이트 부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 다시 한번 정리를 마무리해드리면 이렇게 구리 최고치 경신에 따라서 그쪽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드렸죠. 풍산. 우리가 지난번에 아침 뉴스플로어에서 그 정부의 6개월 광국공사 입찰 제한할 때 8% 급락 나왔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왔고 고려엔도 마찬가지고 오늘 화학주들 그 다음에 LG이노텍, 삼성 SDI 이런 부분들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하고 원때 갤럭시 차기 모델 이제 이번 주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차기 모델도 다음 달에 오픈이 되고 V30도 다음 주에 오픈이 되는데 여기서 중심 키워드 부분들 공통 분모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 분모를 찾으면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차기 모델에 듀얼 카메라가 첫 번째 이제 장착이 된다라는. 그러면 그 삼성이 이제 물론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뭐 듀얼 카메라를 사용 부분도 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 부분들은 조금 미진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채택 부분들 하면서 그쪽 관련된 부품 라인들 상당히 지금 강세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아이폰 차기 모델에 듀얼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반등 부분들을 이뤄낸 거예요. 다 그럼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삼성 SDI도 보면 차기 모델에 대한 기대감하고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화학주들은 지금 이렇게 지수 자체가 조금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조금 반등 부분 나오는데, 중국에서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화학, 철강 이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규제 부분들, 특히 환경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 강화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 부분들이 생길 때 경기 민감주 쪽에 저가 매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을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등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들은 항상 보면 여러분들 선발대가 잘 돼야 되죠. 선발대가 잘 돼야지만 후발대도 그걸 믿고 탄탄하게 반등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코스닥도 보시면 종목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품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서울반도체 비슷한 종목군, 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 그리고 오늘 진성TC 여러분들 전에 얘기를 드렸었죠. 파켓, 두산인프라, 그 다음에 캐터필라와 연관된 진성TC의 상승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관련된 옴니틸이라는 종목이 한 25% 이상의 상승 부분들 좀 진행이 됐어요. 다 모멘텀 부분들이 있어요. 개별 종목군들의 모멘텀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의 활발한 장세 부분들이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니까 반등의 강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하신 분들은 경기 민감주 쪽 계속적으로 관심권 두시고, 그 다음에 중형주 쪽에서도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서울반도체의 어떤 추세 상승 부분들이 꺾이지 않은 이상은 이쪽 개별 종목 장세의 가능성 부분들을 열어두시면서 매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금일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추후에 내일 아침에 일단 또 추가 아침 브리핑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